복귀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질의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관우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습니다. 우리 평택시에 어디 위탁 시설이 좀 북부 5곳, 팽성 3곳이 있죠. 네. 시설 운영해 보면 우리 북부 타운의 총 등록 수가 22,000여 명이 되는 건가요? 네, 네. 북부복지 타운이에요. 전체 인원이죠? 네네네. 그 60세 이상 쉽게 말해 북부 노인 복지관이면 60세 이상 노인인데 이분들이 그 시설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따로 등록 절차는 어떻게 등록을 밟습니까? 직접 제가 물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60세 이상 노인이 누구나 그냥 쉽게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뭐 등록 절차가 있어서 시설을 이용하는 건지. 네, 거기 인원수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인원수에 맞춰서 등록을 받는데 계시던 분들이 계속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튼 우리가 일일 평균 이용자 수면 복지타운도 한 1,600명. 그다음에 우리 팽성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547명 정도가 일일 이용자이신 것 같아요. 네, 우리 그 평택 북부복지타운은 정말 상당히 많은 이용자분들이 계시는데 이 부분에서 혹시 많은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에 대해서 각 센터마다 다 뭐 이런 뭐 조사 같은 거는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 타운이나 이런데 그 불편함을 늘 수 있는 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저 행사에 대한 부분은 네, 우리가 만족도 조사를 하잖아요. 네. 각 위탁 시설마다. 근데 우리 실은 타운, 우리 북부복지 타운이라든지 팽성복지 타운에 대한 그 만족도 조사보다도 실은 불편사항 같은 신고 접수처가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문의드렸습니다. 편지함처럼 내가지고 항상 있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다 넣으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결과는 어떻게 좀 합니까? 처리는 이제 중간에 이렇게 열어봐야 되는데 사실 별로 없어요. 그 불편에 대한 네, 그런 신고가. 그리고 불편하시면 직접 사무실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셔가지고 어느가 좀 불편하다, 문이 뭐 잘 안 열린다, 또 뭐 좀 턱이 뭐 높다 낮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좀 계시고 좀 이번에 팽성에서도 그런 어르신을 좀 만났어요. 만족도 조사보다도 실은 네. 이용을 하는데 불편함에 대한 우리가 조사도 분명히 좀 한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중점 추진 과제가 있잖아요. 4개의 추진 과제가 있잖아요. 네.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의원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그 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고 네, 우리가 업무 추진 방향이라든지 했을 때 각 우리 뭐 시민주의 정책 현장 연구 수행에 따른 뭐 과제가 따로 있고 그 분야에 대한 뭐 연구 수행 분야라든지 그런 걸 그 분야별로 나눠서 좀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굳이 뭐 복지 서비스 전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과 지표도 있고 뭐
역량 강화 이에 따른 뭐 역량 강화도 있고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아무튼 저희들이 평가 지표로 보면은 전략 목표는 첫째는 시민 중심 복지 연구 체계 고도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 참여형 복지 발전 정착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복지 서비스 혁신 역량 강화, 네 번째로는 ESG 경영 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 재단에서 각종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그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성과를 분명히 파악을 하셔서 그 지표에 맞게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대로 또 성과에 달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도 추진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그에 따른 대책 보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처장님이 지금 아까 취임하신 지 정확히 몇 개월 되셨다 그랬죠? 이제 6개월이 돼갑니다. 6개월 네. 됐어요? 그럼 비전은 알고 계시죠? 우리 네. 우리 제일 중요한 게 공감 복지라는 표현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산하 기관이 해야 할 역할들이 상당히 크고 또 산하 기관에 종사하시는 또 우리 복지사 분이라든지 종사하는 분들이 정말 수고가 많은 부분들은 우리 재단에서 어떤 그런 분들의 종사자분들에 대한 어떠한 우리가 역량 강화는 역량 강화대로 이루어지지만 그분들의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들 나름대로의 또 복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재단에서 잘 파악을 하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부분들은 과감히 지원에 대한 정책을 또 개발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질의 드리는 거는 책자에 좀 주신 사항보다도 지난 업무 추진 때나 그리고 계획서 같은 걸 보고 좀 질의 몇 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 네. 그러니까 역량 강화 사업을 우리 1억을 사업비를 좀 하셔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이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돼가고 있나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 사업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교육 사업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만약에 올해 사업이라면 전년도에 저희가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어떤 교육을 필요로 하는지 욕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달 2월서부터 11월까지 월 1회 교육을 커리큘럼을 짜고요. 전국적으로다가 그 분야에 유명하신 강사들을 초빙해가지고 매달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 인원은 얼마나 됐죠? 저희가 목표 인원은 50명 정도를 하고 있고요. 50명에서 100명 사이로다가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종사자들이 자기 직무와 직급에 맞게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종사자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에 따른 수요 조사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네. 우리 이 강화 사업이 1년에 몇 번 5회 하는 거 아니에요? 매달 10회 하고 있습니다. 매달 10회. 네네. 네. 우리 사회복지 네트워크 강화 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비가 우리가 얼마 정도 들여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올해는 사회복지 네트워크 사업을 저희가 600만 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저희가 업무 협약이라든지 시민 인식 개선 캠페인 또 저희가 10월 달에 나눔 문화 축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포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는 좀 줄었고요. 600만 원으로다가 모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비는 업무 보고 대한 1,400만 원으로 좀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600만 원하고 1,400만 원 갭이 있는데 그 어떻게 2023년도에는 그랬었고요. 네. 저기 2024년도에는 600만 원으로다가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2023년도 거 지금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1,400만 원 정도 네, 맞습니다. 해서 우리가 예.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ESG를 중점으로 해가지고요. 4번 경영교육을 했었고, 포럼도 했었고, 시민인식 개선 캠페인 해가지고, 폐지 줍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원 재생가로다가, 저기, 좀 인식 개선 캠페인도 하고요.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어떤 사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 뭐 어디 지역 아동센터에 기부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기부는 하고 있지 않고요. 네. 재단 자체가 저희는 기부와 모금을 할 수가 없는 재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규정이나 조례를 보면은 자원 연계를 할 수 있는 기능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을 보고서는 후원이나 기부를 연락이 오는 데가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금액이 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눔 본부로 연계를 하고 있고요. 소소한 경우 재단에서 좀 홍보 효과도 있고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또 사각지대에 법적으로다가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하는 그런 또 대상자들도 있잖아요. 그런 대상자들과 또 기업과 연결을 해서 기부금이나 후원은 또 시설에서 또 연결을 해가지고 저희가 다리 역할만 할 수 있는 일은 저희가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연계 역할을 하는데 그 참여하는 우리 단체들이든지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기업은 주로 이제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나 이런 데에서 이제 명절 때마다 2번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그냥 전달식만 저희 쪽에서 해드리고 이제 그 시설이나 기관은 삼성에서 다 컨택을 하시고요. 또 이제 지역 아동센터나 이런 데에서 또 원하는 물건이나 뭐 또 일부 후원금도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보통 한 37곳을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분에 지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기점을 두어서 지정을 좀 하나요? 저희가 사실 그 기부금이나 그 배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저희 쪽으로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지역 아동센터가 37개가 있는 거고요. 평택 전역으로 보면 사회복지시설 기관이 한 320여 개가 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는 우리 지금 예. 업무 보고한 거는 20곳 정도의 기부를 한다고 돼 있고 예예. 그다음에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37곳을 우리가 뭐 후원금이나 네네. 생필품 등을 좀 지원 연계해주는 그런 걸 우리가 업무 보고를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사항을 하냐면 우리 사회복지 네트워크예요. 네네. 네트워크 강화 사업은 이렇게 지역 단체 기업들하고 협력을 해서 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연계하는 거에 대해서 네네. 좀 더 강화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하겠습니다. 이거는 복지는 특히 사회에 대한 복지는 관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절대 아니고 네. 민관이 다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니까 이런 네트워크와 연계 사업을 통해서 네네. 조금이라도 좀 복지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규 사업 중에 우리 복지정책 현장 연구가 있어요. 우리 보면 세부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정책 연구하고 현장 연구가 있는데 금액이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보고받은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약간 변경이 좀 있었던 부분인가요? 제가 말씀드려도 네. 되겠습니까? 이게 그 저희 원하는 그 4개 사업은 예를 들어서 평택 아동돌봄, 중장년, 복지시설, 중증장애인 이 4개는 변동이 없었고요. 노인 실태조사가 원안에 있었는데 이후에 장애인 청소년 부모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그거를 반영해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을 요청을 드렸고요. 총액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통과가 안 되는 바람에 다시 원안대로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노인 실태 조사는 중장년 평생교육은
1,000명 했는데 예산이 조정되는 바람에 600명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500만 원을 다른 데 돌리고 이랬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 명에 따라서 약간의 그 금액 조정은 있었지만 총 사업비 1억 210만 원에 맞습니다. 대한 거는 변동 사항이 없었다. 총액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제가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우리 각 우리 쉽게 말하는 산하기관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산하기관에 대한 행사에 대한 우리가 평가를 좀 만족도 조사를 좀 실시 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걸 내용을 보다 보니까 팽성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만족도가 좋아요. 네? 그 참여 인원도 좀 많은 편이고, 그러면 이게 이 만족도 조사는 그러니까 내외의 인원을 좀 이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구성을 좀 하고 있는 건가요? 쉽게 말하면 참여한 인원에 대해서 참여 인원도 어느 정도 설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무작위 아무한테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니요, 교육에 참여한 인원에 한해서 네, 네. 그러면 참여 인원이고 외부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 행사를 뭐 주관하는 사람이나 외부에 참여하는 외부에서 보는 만족도는 없고 순수히 교육받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이거는 만족도 조사, 교육받는 사람들의 전부 다 만족도인 거잖아요.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한 외부 기관이나 내부 기관에 대한 평가 기준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냥 순수히 만족도, 교육받는 네. 사람들의 네. 만족도. 그럼 실질적으로 교육받는 사람들이 그 만족도를 표시한 부분인데 저는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이렇게 만족도가 100% 정도 되면 이 사업들 하나하나마다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진행한 사업이라서 정말 좀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좀 더 오픈된 마인드로 만족도에 대한 우리가 긍정적인 표현보다 만족도의 개선 사항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명시를 해서 그 부분을 좀 받아줘야 사업이라든지 행사가 더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우리들이 실례로 물론 잘 하셨지만 만족도 조사를 교육받는 분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하면 대부분 다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좀 요구 사항이라든지 약간의 좀 개선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조사 항목에 좀 넣어주시면 더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재단에서 우리 30% 이상 징액 평생등 사업 예산이 어느 게 있죠? 보게 되면 우리 직원 능력 개발 사업에 직원 능력 개발이 전년도 예산보다 42% 증액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30%를 훌쩍 뛰어넘는 42% 증액을 했는데 이에 대한 42% 증액의 꼭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42% 증액을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무작정 42% 증액을 하진 않았을 테고 그에 따른 증가 사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뭐 그동안에 사무처 워크숍 같은 게 뭐 횟수가 늘어서 그런 부분이 생긴 건가요? 76페이지.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6쪽인데요. 사실 저희 재단에서는 이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성과에 대해서 도출하기 위해서
성과물을 만드는 것에 대한 좀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원들의 역량을 좀 강화하자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경영 실적 평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했었던 겁니다. 따라서 정책 연구를 어떻게 시민들에게 정책 사업으로 연관시키느냐. 두 번째, 또 재단에서도 그러한 사업을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느냐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도출된 내용은 우선 직원들에게 직무 역량을 강화시켜서 경영을 혁신하고 또 그에 따른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직무 역량의 우선이다라고 봤습니다. 그 결과 하반기에는 경영 혁신 사례를 발표하고 내년에는 시민들에게 복지 수요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직원들 동기부여와 또 직무 능력을 강화시키고 경영을 혁신하기 위한 사업에 좀 증액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증액 사유가 너무 전체적인 내용은 훌륭한데 제가 사업명을 좀 한번 듣고 싶어요. 실은 42%가 증액이 됐다면 어떤 항목에서 그냥 물론 그런 사업 취지로 증액을 시켰다고 그러면 사업량이 어떤 부분이 늘어났는지를 모르거든요. 기본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 사무처 워크숍 같은 경우 추진 횟수가 실은 1회에서 3회로 증가가 돼 있어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증액이 편성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임원진 선진지 직무 연수 신설해 갖고 그 910만 원 정도 새롭게 또 편성이 돼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물론 워크숍 같은 거는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횟수가 늘려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너무 증가율이 너무 급속도로 급하게 아주 상승 곡선을 좀 그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뭐 우리가 굳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직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능력 개발을 위해서 예산을 1, 20%도 아니고 40몇 %까지 올려서 반영을 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조금은 우리가 깊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다 두 번 다 실은 우리가 연수하고 워크숍으로 인해서 증가된 금액이잖아요. 우리가 복지에 대한 인원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무처 임직원들에 대한 총 인원이 몇 명? 13명입니다. 세 분요. 왜요? 근데 이게 13분에 대한 증가 사유가 42% 증액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고민을 좀 하고 이왕 이렇게 편성을 했으면 정말 역량 강화 고기라든지 직원 능력 개발에 대해서 확실한 우리가 복지에 대한 그런 실행을 위해서 정말 아주 알찬 우리 그 능력 개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직원 선진지 직무연수 신설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 한 번만 좀 설명해 주겠어요? 우리 워크숍하고 뭔가 개념이 틀린 건가요? 임직원 선진지 직무연수 신설. 네, 감사자료 책자 20쪽을 참고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중앙정부는 공공기관에 과감한 혁신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중에 재정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구조 개편까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재단은 직원들 대상으로 물론 여기서 임직원이라는 거는 이제 사무처장 포함해서 직원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올해 1월 25일자로 실시해서 4월 10일까지 7회에 걸쳐서 코칭 훈련을 받았습니다.
코칭 훈련의 내용은 경영 혁신과 그리고 경영 전략을 개발에 대한 직무 교육이었습니다. 그 결과 향후 3회에 걸쳐서 워크숍을 통해서 도출된 과제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워크숍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추진 실적에 좀 보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실은 이게 횟수가 몇 번이에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예, 총 계획은 9회로 잡았습니다. 9회. 9회에 걸쳐서 교육을 받는다. 거의 뭐 전반기 때는 매달 가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표현을 좀 잘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우리가 실은 경영학식 수행 능력을 위한 연수라고 차라리 했으면 좋은데 선진지 직무예요. 우리가 선진지라고 하면 선진지라는 표현이 어떤 겁니까? 여기서 표현하는? 예? 그래서 요 문구 같은 거는 정확히 좀 표현을 달리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걸 보면 우리가 코칭 훈련을 받는 건데, 코칭을 받는 건데, 연수를 가고, 역량 강화 연수를 하고, 뭐, 경영 평가서 작성 코칭 같은 거를 우리가 배우는 코칭을 받는 건데, 선진지에 가서 직무 연수 받는다고 하는 거는 좀 아닙니다. 차라리 우리가 경영 혁신을 위한 임직원 뭐 교육 연수라고 하든지 그렇게 좀 명칭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뭐 가능하시겠죠? 네,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교류재단이 복지재단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물론 연구 결과를 내는 것도 좋고 복지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산하기관에 같이 연구 실적을 공유하면서 좀 더 나은 복지를 좀 실현하기 위한 그런 우리 복지재단의 의미도 좀 강하게 부여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산하기관 현장에서 맡고 있는 그 산하기관과 우리 복지재단의 연계가 정말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하관계라고 상하관계라는 의식을 갖고 이 복지를 펴다 보면 그 부분은 많은 문제점에 봉착할 부분들이 가장 많으니까 항상 동등한 입장에서 산하기관들이 현장에서 가장 복지를 실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복지재단 사무처에서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게 첫 번째 좀 목적과 임무로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복지재단이 평택에서 복지를 책임지는 부분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강하잖아요. 복지재단이 얼마큼 경영을 잘 펼쳐나가냐에 따라 우리 평택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가 좌우로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니까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더욱더 우리 평택시 복지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관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그 장애인 주간보 센터 북부하고 팽성의 복지타운에 있어요. 여기 정원하고 현원을 비교를 해보면 북부 복지타운 10명, 현원도 10명, 팽성 복지타운 장애인 주간보센터는 1명이 결혼입니다. 맞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인원이 아까 뭐 충원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10명, 12분이 이렇게 케어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인원 여기 케어 장애인분들 케어하기에는 인원이 두 분을 케어하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장애인분들이 이용자 수가 어떻게 되나요? 24명입니다. 그러면 두 분이 한 분이 두 분씩 케어하는 격인가요? 중증일 경우에는 두 분이고 그 등급에 따라서 좀 인원이 틀립니다. 지금 북부 장애인 같은 경우는 중증 장애인이라고 이용 대상이 돼 있고 팽성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이라고 돼 있어요. 이 구분이 어떻게 보면 됩니까?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활동하기가 힘든.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구분이 명확히 돼 있냐고요. 이용 예, 대상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곳 다 중증 장애인이 저기 오셔갖고 활동을 하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대 1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또 3대 1입니다. 근데 사회 재활 교사라고 해가지고 또 사회 재활 교사가 있고 또 사무원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사자들이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팽성 복지타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센터장님께서 한 명 더 충원 결정이 됐다고 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 북부 장애인 복지타운의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에는 여기 국장 상급이 없고 우리 팽성복지타운 장애인 주간 보호는 상급이 한 분이 계시고 네. 또 기능직 전담 인력이 북부는 계시고 또 팽성에는 안 계시고 사회복지사 6급은 8명 똑같이 돼 있고 지금 상급이 국장급으로 있고 없고는 어떤 차이입니까? 그거 다시 설명드리자면요. 북부 복지타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 복지관 관장님이 겸직을 하고 계시고요. 네. 팽성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3급이 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상급이 센터장 맡고 계시고 네네.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결혼이 5명으로 돼 계시네요. 결혼이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북부는 지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예, 숙박시설 전체적으로 네네. 돼 있고 지금 아까 예산에 대해서도 아까 인력 충원 때문에 예산이 늘었다고 그랬나요? 뭐 프로그램이 변경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인력에는 문제가 없어요? 케어 인력에는 문제가 없냐고요? 네,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중증이면 어느 정도 중증 여기서 이제 보면은 제가 팽성 복지타운에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이용인들을 보시면은요, 정말 좀 뭐랄까 장애가 심한 사람부터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까지 다양하게 있고요. 저희가 탄력적으로 세 반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장애 정도에 따라서 세 반을 운영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여기 중증 장애인 우리 연구실장님 우리 연구 정책이 있었나요? 연구 실적이 혹시 연구 실적 없었고요. 2022년도 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할 때 그 사업 과제로 중증 장애인 생산물 우선 구매 1%를 그거 말고 목표로 했고요. 아니 구매 상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증 장애인 실태 파악에 대한 연구 이런 실적이 혹시 있어요? 제가 오기 전인데 제 기억으로는 2016년도인가 중증 장애인 같은 연구가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벌써 8년이 네. 지난 건데 한 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금년에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 용역이 5천만 원짜리가 진행이 됐고요. 내년도 장애인 실태 조사가 현재 예정돼 있습니다. 예정돼 있고 거기에다 실태 조사가 다 파악이 되겠네요.
한 1,000명 정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중증 장애인을 좀 더 포션을 더 준다든지 지금 현재 장애인 부문 쪽에서도 요청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해서 그걸 참 요구를 수용해서 저희들이 실태 조달하려고 계획 중에 지금 있습니다. 계획은 하고 계신 거고. 네. 근데 특히 발달 장애인인 경우에는 이게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 누구나가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 연구가 더 나와야 되겠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거기에 대해 세심하게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오류것 가지고 20분이 넘는 거의 30분 가까이 되시는 분들을 케어한다는 거는 인건비 빼고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뭐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에 주요 사업에 보면 뭐 자립생활 지원 사업이나 여러 가지 정서 안정, 역량 강화 교육 사업 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자립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고 가정에 들어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꼭 만들어지길 기대하면서 이런 시설에서 할 수 있는 진정 어린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도 충원돼야 되고 사실 재단에서 이걸 전체 다 케어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증장애인 지금 평택시에 센터가 몇 군데나 돼 있는지 혹시 파악되세요?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실 건데 장애인 복지 분야에는 저희가 지금 한 41개소가 있고요. 예. 그 장애인 이용 시설이 2개가 있고요. 이용 시설이 2개. 예, 생활 이동 시설이 1개가 있고 수화 통역 센터가 하나가 있고요. 장애인 주간 보호 센터가 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거주 시설이 10개가 있고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이 6개, 장애인 특수학교가 2개가 있고요. 관련된 장애인 단체가 지금 10개가 있는 걸로다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숫자와 개수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예산이라든가 거기에 지금 발달장애인 가족분들께서는 시설을 이용하고자 평택을 떠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연구 조사가 계획이 돼 있다니까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가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장기적인 계획이 빨리 좀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이 우리 복지재단에서 선도적으로 해주신다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고 잘 알아서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만족도 조사가 대부분 상당히 좋게 나와 있습니다. 조사 선정 되셔서 또 조사에 참가하신 분들이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뭐 공정하게 만족도 조사를 했을 거라고 보고 또 평가도 이루어져야 되겠다. 만족도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평가를 해서 분명히 책자에도 차년도 사업계획의 반영 여부를 항상 여기에 그 만족도로 평가를 하게 돼 있어서 거기에 더 포함을 시킨다면은 주요 역점 사업은 평가를 한 번 더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도 간 평가를 통해서 사업 여부를 결정하면 예산의 누수 현상도 막을 것이고 수혜자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이 또 제공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는 할 수 없지만은 꼭 역점되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빠지지 말고 평가를 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또 예산에 좋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인 평가는 3년마다 한 번씩 또 부처에서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등급이 또 나오고 부처는 있습니다. 어디 부처에 계셔? 여기 보건복지부나 여가부에서요. 이제 그거 물론 거기도 중요하겠지만 3년마다 해서 거기에 믿고서 그 평가를 믿고 차년도 사업을 3년을 기다릴 수는 없고요. 바로바로 즉시 평가는 돼서 우리 자체 평가를 하더라도 바로 차년도 예산이나 프로그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또 그거대로 참고 사항 하시면 되잖아요. 아무튼 사무처장님 오셔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더욱 우리 복지재단의 역할이 참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복지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평택시에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들 역시 위치에서 정말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데요. 더욱더 분발하셔서 다음 상임위 때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명숙 의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재물조사서 알고 계시죠, 사무처장님? 네, 네. 재물조사가 지금 재단 전체 산하단체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1년에 상하반기로는 좀 재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재물조사서 복지재단 걸 받았는데 네. 어떤 근거로 잘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지재단 거 제가 이게 받은 겁니다. 재물조사서를 2012년 현재 재물조사서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한 번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시설에 있는 모든 제품을 하나하나의 그 연도별로 뭐 의자라든가 컴퓨터라든가 모든 네. 그 기물을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주신 지금 복지재단 그 재물조사 보고서가 네.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왔는데 2009년부터 자료를 잘못 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2015년도 거 최근 거 2015년도 거 조사 보고서가 왔는데 네. 재물 보고서가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조사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재물조사서 그 할 때는 모든 재물의 수량, 상태, 네. 초과분인지 부족분인지, 불용 대상품의 구체적인 사유, 불용 대상 품목에 대한 사유를 적시를 하셔야 되고 기타 사항을 정확하게 하시고 이게 전산 출력한 목록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조사서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한번 가져가서 보십시오. 저 좀 아까 받은 건데 재물조사서 표를 어떻게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취득을 해서 취득 가격, 구입 연수, 그다음에 내용 연수, 그쵸? 표기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기간이 만료가 돼서 자산을 처분을 했으면 처분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나와 있어줘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재물조사서입니까? 어떤 식으로 처분을 하고 처분해서 판매 수익금은 잡수익으로 잡으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도 표기가 돼야 되는데 평택시 복지재단 전 예산이 얼마고 비품이 얼마나 많은데 조사서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자, 2023년 재물조사 보고서라고 제가 지금 받았는데 얘도 똑같습니다. 내구 연한이 끝난 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파악을 하십니까? 이거 보시고 제가 지금 드린 자료로 이거 지금 파악하실 수 있으세요? 언제 들어와서 내구 연한이 끝나서 어떻게 처리됐고 내구 연한이 끝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물품이 다시 매입을 했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왜 사용을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유까지 적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평택시 복지재단에 있는 모든 재물조사서 전체 제가 요구를 하고 싶은데요. 안 돼 있을 것 같으세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좀 잘못된 아니 설명. 네. 뒤에서 설명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네, 의원님 말씀한 거는 아마 비품관리대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1년에 4월 달 되면 매년 종수 물품 조사. 재물조사서입니다. 네, 저한테 그럼 온 거 저희들이 잘못 보내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재물조사서를 요구를 했고요. 비품이라고 안 했습니다. 네.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재물조사서가 지금 이렇게 왔어요. 전 네. 이런 재물조사서 처음 봤습니다. 네, 전산의 다른 부분을 출력해 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보내주신 것도요. 이거 재물조사서 아닙니다. 제가 보면 품목명, 구격, 내용 연수, 취득가격, 구입 수량, 구입 일자, 관리 부서, 비고 최종 금액.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상태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처분했으면 처분 의견서가 달려 있어야 되고요. 그 처분한 대금에 대한 부분이 적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지금 전체가 이건 조사서가 아니에요. 재물조사서가. 네, 불용 처리했던 것과 관리자 전환했던 것 포함해서 추가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 대상 품목 그 목록은 따로 있습니까? 네, 불용 처리하게 되면은 이제 결제를 받아서 의원님 말씀처럼 어떤 품목을 언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걸 의미하고요. 또 이제 매각하거나 또 다른 시설로 갈 때는 관리 전환시켜서 언제 어떤 물품을 관리 전환시켰는지 또 불용 부품을 언제 처리했는지 이렇게 폐기했는지 다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하고 사진을 찍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네, 자료가 있습니다. 추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료를 이렇게 주셨습니까? 아마 전산에 관리하다 보니까 전산에 있는 내용을 일부 프린트해서 아마 드린 것 같습니다. 전산에도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다 적시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 이런 재물조사서는 처음 봤어요, 진짜. 불용 대상 품목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파악 현재 기억나시는 걸로만 말씀을 하시면 주로 이제 불량 처리된 거는 이제 오래된 모니터라든지 네. 또 음향 장비라든지 일부분 한 4-5가지 1년에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물조사 필 라벨은 다 붙이고 계세요? 네. 그거 지금 붙어 있는 거 네. 몇 가지만 사진 찍어서 지금 받을 수 없겠네요. 시간 직원들 받을 수 퇴근했겠네요. 있습니다. 모든 자산 취득 물품은 고유 번호가 있고요. 그 고유 번호는 넘버링 따라서 의원님 말씀처럼 다 가격 또 폐기 연도 또 이 내구 연한까지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유 번호가 각 물품마다 부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재물조사서를 보고서하고 조사서인데 보고서하고 조사서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이거는 이제 직원들이 쓰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거를 관리를 하십니까? 자, 가족센터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일반 회계 총 예산이. 일반 회계 총 예산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110억. 일반 회계 총 예산입니다.
일반에게 총 예산으로 지금 저한테 주신 게 이게 맞는지가 지금 이거. 일반에게 총 예산이 74억 6,900이 맞습니까? 요거를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저 끝난 다음에 센터장한테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센터 지금 예비비가 얼마 있습니까? 23년도 기준으로. 제가 일일이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우리 사무처장님이 네. 뭐 다 숙지를 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자료 찾느라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요. 본 의원이 그냥 총평식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숙지하시고 예산 결산이나 아니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번 지적받는 사항이 없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 회계 총 예산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초과한 부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가 여쭤봤는데, 자, 지금 그 북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저한테 주신 예산은 일반 회계 총 예산으로 해서 5억 2,676만 원을 주셨는데, 여기에 0.01 100분의 1 1%면요 500만 원 526만 7천 원을 예비비로 책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으로는. 자, 예를 들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팽성 노인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 2억 6,323만 7천 원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264만 원은 책정을 하시면 안 돼요. 그 이하로 책정을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숙지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회복지법 회계가 까다롭습니다. 반환금 같은 경우 비지정 후원금은 반환금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비지정 후원금에 대해서는 좀 까다롭습니다. 정확하게 팩트만 말씀드리면 비지정 후원금은 간접비 지출 금액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후원금의 기준이 아니라 지출한 금액의 50%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잘못 알고 후원 금액의 50%를 알고 사용을 하시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수당도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아는 항목만 사용을 하시는 게 안전하게 관리를 하시는 게 되는 거고요. 후원금의 50%가 아닌 지출금액의 50%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사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 질문은 안 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재물조사서 정말 제대로 잘 관리를 하십시오. 네. 예산, 복지재단 예산 굉장히 많습니다. 산하기관들 많습니다. 산하기관들 재물조사서 다 파악하세요? 네, 그거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보셨어요? 제가 근무할 때 아니요, 보셨냐고요. 다른 산하기관들. 제가 와서는 못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시면 안 되시죠. 못 보신 거잖아요. 네. 하신 거죠. 그럼 그때 가족센터에 계셨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다른 산하기관은 안 보신 거잖아요. 그 하는 지금 그는 똑같이 쓰고 똑같이 하는데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옵니까? 말이 안 되시죠, 지금. 그건 잘못 보낸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잘못 왔다? 쉽게 하실 얘기 아닙니다. 아까 선서 하셨잖아요. 네.
선서는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확인되지 않은 건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 위법이에요. 근데 지금 2009년에 구입하신 게 내구 연한이 8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처분했는지 처분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한 것 중에서 처분을 지금 표기된 거는 4건밖에 없습니다. 4건. 네, 4건밖에 없어요. 처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까 제가 재물조사서 보여드렸는데. 선서에 대한 무게감을 느끼셔야 되고요. 정확하지 않은 거는 추후에 자료를 드리겠다라고 하셔야지 그렇게 정확한 답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면 위증이 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굉장히 책임감 있는 행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재물조사서 처음 봤다고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지적된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긴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복지재단의 지역복지실 주요 성과표를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주요 성과표입니까? 다시 보내주세요. 안 그러면 약식을 보내서 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보내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복지재단은 평택 시민의 복지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걸맞게 앞으로 이제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는 직원들과 함께 또한 산하기관 복지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과 함께 소통을 잘 하시면서 그 역할을 제대로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자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재단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감사를 진행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복지재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13일 목요일에는 송탄 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송탄 출장소 관할 면동, 안중 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평택시의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언합니다.